어, 제가 수영을 한 5년 정도 해서 2014년 7월부터 했으니까 2019년 지금이 10월이니까 5년을 좀 넘게 했죠. 5년하고도 한 2달 정도? 2~3달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1~2년간은 진짜 추석이랑 설 빼고는 매일 나갔었습니다. 매일 나갔고, 그때 이제 수영이 급격하게 늘었죠. 늘고 난 다음에 수영 양만으로는 어느 순간인가 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제 자세를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 연습 훈련 양보다는 어떤 이론이 베이스가 되는 순간이 오더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론이 베이스가 돼서 이제 영법을 개발을 하다 보면 영법이 조금씩 힘들다가 편해지고 나면 다시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고 나면 나중에 편한 영법을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자유형을 뭐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3년 지나면 자유형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돌 수 있는 레벨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속도는 못 내고 속도는 안 나고 그냥 뭐 자유형 뭐 20바퀴 돌았는데 30바퀴 돌았는데 그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뭐 부심을 가지고 그러는 순간이 옵니다. 저도 그랬고요. 또 수영하시는 분들 중에 나 수영 좀 해 하시는 분들 중에 배영 시켜보면 뭐 2바퀴 제대로 도시는 분 거의 없죠. 그래서 4년째 이제 수영을 했는데, 제가 배영을 돌아보니까 배영이 10바퀴를 못 돌아요. 배영으로 10바퀴는 못 돌고 5바퀴도 채 못 돕니다. 5바퀴도 채 못 돌고 이제 4바퀴 돌고 나면 하늘이 뺑알뺑알 돌고 그래요. 자유형은 뭐 수십 바퀴 돌죠.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편한 대로만 도는 거고. 그래서 배영을 좀 돌아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배영 자세도 연구하고 배영 발차기랑 부력, 물 잡는 감각 이런 것들을 계속 배영만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더니만 이제는 점점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이렇게 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언제 느느냐, 제가 극한의 고통에 처했을 때 그때 늡니다. 제가 하루는 배영을 죽자고 한번 돌아봤거든요. 보통 한 3~4바퀴 돌면 한계다 싶은 상황에서 제가 그거를 참고 계속 돌았습니다. 한 7바퀴, 8바퀴. 이제는 안 나가요. 이게 막 팔이 젖기는 젖는데 몸이 물에서 안 나가고 그냥 막 둥둥 떠 있는데 몸 띄우는 것도 겨우겨우 하는 수준. 힘은 완전히 다 빠졌고, 그래서 그날 뭐 집에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를 정도로 비몽사몽이 아니고 이제 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상태로 왔죠. 근데 그 다음 날에 몸살을 한번 하는 것 같더니만 물에 들어가서 배영이 확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나 이런 거는 모르겠고, 이제 배영이 이제 2바퀴 돌면은 뭐 힘들던 게 이제 2바퀴 정도는 뭐 큰 무리 없이 돌고 4바퀴, 5바퀴 돌아도 괜찮은 수준까지. 그러니까 큰 힘들이 안 된다. 10바퀴 돌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배영이 제가 느끼는 게 한 바퀴 빡 돌았다고 갑자기 막 체력이 확 증가됐을까요? 하루 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영을 위한 체력이 증가된 게 아니라 배영을 위한 근력이 증가됐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1kg짜리 아령을 어떤 임계점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kg짜리 아령을 뭐 드는데 거의 무리가 없을 수 있어. 그렇지만 임계점 밑에 있는 사람은 1kg을 겨우 들고 2번 들고 3번 들면 더 이상 못하죠. 턱걸이 잘 하시는 분들 뭐 한 20개 30개 막 이렇게 막 하죠. 막 합니다. 20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개도 못하는 사람은 어쩌다 한 개 하면 2개는 절대 못하죠. 한 개는 죽을 정살 좀 으악 해서 하고 2번째 거는 이제 못하죠. 배영도 어떤 임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근력이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씩 넣으면은 이게 계속 순환이 될 정도의 에너지를 돌면서 계속 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도
에너지가 그 다음 랩을 도는데 무난한 에너지가 남아있고, 그 다음 랩을 돌아 또 그 다음 랩을 도는데 무난한 에너지가, 배영을 하면서 계속 에너지가 소모도 되지만 비축이 되는 수준까지 자기의 발차기랑 팔동작 하나하나가 힘이 생기면 큰 무리 없이 계속 돌 수 있는 순간에 어떤 임계선을 넘으면 2바퀴도 못 돌던 사람이 10바퀴를 갑자기 돌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임계치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아마 그때 막 빡세게 했는 그날 아마 그 임계치를 넘어갔던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통해서 발전을 합니다. 예외 없이 고통을 통해서 발전을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고통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데, 근데 고통을 참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장 양과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에 깨달음도 많습니다. 되게 정량적인 것이라서 고통은 무조건 나쁜 것이야 가 아니라, 고통은 대부분 좋은 겁니다. 자기한테 유익한 방향으로 가는 어떤 절대적인 지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참는 양에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이상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발전을 계속 할 수 있는, 아까 배영을 할 때 계속 돌 수 있는 만큼의 한계치랑 축적치가 계속 순환이 되는 것처럼 어느 수준 이상까지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량적으로 10이라는 고통을 참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15라는 고통을 정량적으로 참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15라는 고통을 정량적으로 참을 수 있는 사람은 턴오버가 계속, 배영을 계속 돌듯이 턴오버가 계속 빨라지는 거죠. 근데 15라는 고통을 못 참고 한 10밖에 못 참는 사람은 10이라는 고통을 참고 나면 그 임계를 못 넘고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고통을 참는 고통의 한계치를 단련을 해서 조금씩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참는 고통의 한계치조차도 고통을 통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참 인생은 고통인데, 누가 그랬죠? 인생은 고통이라고. 맞습니다. 인생은 대부분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고통을 참고 참을 수 있는 고통의 한계치를 넓히면,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는 고통이 아닌 순간이 오면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발전 속도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차이 납니다. 배영을 10바퀴 도는 사람과 2바퀴도 못 도는 사람의 차이처럼 발전을 할 수 있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은 반드시 참아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고통을 싫어하고 규율을 지키면서 오는 답답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고통을 참지 않는 것에 대해 되게 관대한 것 같아요. 일본은 고통을 숭상한다 그러죠. 고통을 신성시하고 너무 그러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그러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점점점 많이 나게 돼요. 고통에 순종한다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고통을 극복한다는 표현이 맞죠. 단지 고통을 극복하고 고통을 순종한다. 필요하지 않은 고통을 계속 받을 필요는 없죠. 시타르타가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쓸데없이 계속 고통을 받았습니다. 쓸데없이 계속 고통을 받다가 어느 순간인가 득도를 합니다. 득도를 하고, 지나친 고통은 오히려 좋지 않다. 근데 그 지나친 고통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양의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합리할 수 있는, 조금만 아픈데 요거 아픈 거 지나친 고통은 좋지 않지, 이게 아니라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은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없죠. 뭐 시타르타쯤 되면은 모를까요? 그런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은 고통을 참으면 참을수록 좋은 거예요. 뭐 헬스 하시는 분, 뭐 이제 처음 어디야 그 PT샵에 찾는 사람이 뭐 벌써 뭐 람보 될 걱정을 하고 있어. 저는 근육이 너무 많은 건 싫어요, 뭐 이래 얘기하시는데, 저 이소룡 같은 근육이 딱 좋습니다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이소룡 같은 근육도 진짜 죽자고 해야 이소룡 같은 근육이 생길까 말까 하는데 벌써 막 김치 꼭부터 맞고 있어요. 전 람보는 싫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고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내는 게 좋은,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은 정도의 고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그게 배영을 4바퀴 5바퀴를 연속적으로 돌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돌 수 있나요? 팔굽혀펴기 1개도 못하는 사람이 팔굽혀펴기 10개를 어거지로라도 할 수 있나요? 그런 걸 참을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잘. 근데 그런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계속 고통이 나를 발전시키리라, 고통이 나를 발전시키리라, 고통이 나를 발전시키리라, 발전적인 고통은 참아야 될 필요가 있다, 발전적인 고통은 참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보다 더한 고통도 나는 기꺼이 참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계속 각인을 시켜야 조금 더 발전합니다. 조금 더 발전하고, 그래서 그 역치가,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고통의 역치가 확 높아지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차별화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역치를 올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수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고통을 잘 안 참아요. 물론 남자들도. 그러니까 유약한 건 천재 쓸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유약한 사람은 쓸데가 없습니다. 필요한 고통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도 당장 내일 또 고통이 오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제가 얻은 깨달음은 필요한 고통을 많이 참을수록 더 많이 성장한다. 더 많이 성장할수록 삶이 행복해진다 입니다.